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배우분들께서는 그런 앞선 유니버스 작품들 대비 이번 콘크리트 마켓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들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맡은 캐릭터들에 대한 그런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답변 주시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유니버스랑은 조금 달리 있는 독립적인 작품이라서 아마 거기에 연이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캐릭터로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작품은 어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의 또 충돌일로 이렇게 보였고요. 저희는 살아남게 된 그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 생존해서 영화에서 나옵니다. 박 회장이 그러는데 언제까지 징징대고 그럴 거냐. 너도 좀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앞장면인가요? 앞에 장면에서 우리 친구가 태진이가 담배를 무는데 거진 한라산급이에요. 담배 두껍고 긴 거 아시죠? 50대 이상이 태우시는 겁니다. 어른 담배를 펴요. 저는 그 다음 얇은 거를 피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가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어른들은 뒤에서 얘기들을 나눕니다. 아이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되려 두려워하죠. 그냥 그런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아이들은 스스로 커갑니다.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른 채. 그래서 마지막에 히로가 얘기하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학교 같았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많은 교육자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학교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첫 번째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리다고 할 수 있는 10대 후반의 친구들이 생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뭉뚱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캐릭터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친 상황이고 모두가 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때 인물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생존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히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뭔가 어른인 척,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지만 그 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고, 또 보통은 이제 그런 전략, 뭔가 두뇌 캐릭터 이런 친구들은 차가운 면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에게 뭔가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히로가 눈물도 많거든요. 뭔가 그런 면이 오히려 그 아이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모두가 가진 이 극한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라고 하면 그런 유약함이나 어떤 취약성이 드문드문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피어나는 뭔가 따뜻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이 친구의 어떤 여러 면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철민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엄청 여유로운 척을 하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혼자 있거나 아니면 팀원들과 있을 때는 그런 이 현실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많이 드러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두 양면성이 있는 인물 같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배우님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독님께서는 정만식 배우님부터 유수빈 배우님까지 캐스팅하실 때 배우분들의 어떤 매력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다들 팬이었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선배님이 직관적으로 그 어떤 무서움을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동네 아저씨 같고 유들유들하고 막 그럴 때 모습이 전 너무 좋아서 딱 썼을 때부터 제안받았을 때부터 그냥 딱 박상용은 만식 선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저 정도는 돼야 유들유들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했다가 보상을 줬다가 당근과 채찍을 마음껏 휘두를 것 같아서 캐스팅했고요. 현장에서도 그다음 연기에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캐스팅 잘 됐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딱 그 나이 때였는데 이게 그거 역시 똑같이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세 보이는 사람보다 이제 제인 배우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정말 덤덤하게 여유롭게 뭔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역으로 전략을 짜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파급력이 더 클 것 같아서 딱 그 제인 배우의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태진 역의 이제 홍경 배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DP 때부터 봐오면서 그냥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 플러스 순간적으로도 복합적인 감정이 막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족한 부분을 홍경 배우만이 채워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그 모습들을 다 펼쳐 보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수빈 배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기존작들부터 봐오면서 저 친구만의 표정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 서늘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 그전 작품들에서는 또 하나의 좀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것들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보다 또 다른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오히려 철민처럼 제일 센 캐릭터를 유수빈 배우가 했을 때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고 딱 리허설 때부터 완전히 그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